최근에 방시혁 씨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BTS의 아버지로 불리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상당히 챙긴 혐의인데요. 최근에 정부가 바로 또 증권 범죄에 연루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바로 퇴출되고 또 실명도 공개하기로 강력하게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강력히 뿌리를 뽑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터라서 더더욱 방시혁 의장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유경 경제부 기자와 또 앞서 소개를 제가 못 해드렸는데 곽수종 리엔 경제연구소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방시혁 의장 지금 주식 부자는 맞죠, 그죠? 네, 1조 클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주식이 1조 원 이상인 총수가 2분기 기준으로 16명으로 조사가 됐는데 방시혁 의장이 5위에 오를 정도로 주식 부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1분기에는 이 주식 평가액이 한 3조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 2분기 조사 때는 4조 원 정도로 또 불어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1조 클럽을 보니까 뭐 선대부터 재벌이었던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방시혁 의장은 뭐 성격이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엔터테인먼트로 해서 이제는 주가를 이제 끌어올린 사람이라서 그동안의 바이오나 재벌 이런 사람들하고 좀 결이 다른데요. 네. 오늘 16일에 결정이 되긴 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검찰 조사가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문제는 그 상장 전인 2019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빅히트였죠. 이때 빅히트의 초기 투자자들이 방시혁 의장이 당분간 상장할 계획이 없다.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지분을 사모펀드 3곳에 넘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는 다르게 하이브가 상장을 했습니다. 네. 당시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주식 상장하자마자 42만 원 정도로 뛰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가 한 최고 7천억 원 정도를 벌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반면에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또 하나는 또 상장 이후에 사모펀드가 대량으로 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벌어들인 겁니까, 방시혁 의장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에서 그 지분을 매각해서 벌어들인 돈의 30% 정도를 받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방시혁 의장과 그 하이브 전 간부들이 한 2천억 원 정도 벌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익을 올렸군요. 자, 곽수정 박사님. 근데 비상장 주식을 상장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법 이득을 받은 거다. 그게 수천억에 달한다는 건데 왜 속였을까요? 왜 속인 겁니까? 상장하려고 했는데 상장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는 검찰 쪽 이야기겠죠, 아마. 확인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상장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는 실제 상장할 계획이 없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장할 계획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상장하는 것은 제가 되지 않는데 상장한다 그래 놓고 상장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제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자문을 통해서 변호사분한테 들었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지금 밝힌 수사의 내용은 검찰 측의 주장인 것이고 방시혁 회장이 있는 하이브 회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다. 근데 그쪽에서 진짜 방금 우리 이유경 기자께서 리포트 주신 것처럼 많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이거 상장할 일은 없는데 언제 할지도 나 모르겠다. 근데 일단은 투자를 하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글쎄요,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 거고, 단 문제가 되는 거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주식을 갖다가 보통 그 상장을 하게 되면 한 6개월 내에 보호예수라 그래가지고 주식은 못 팔게 돼 있습니다. 주주들은. 근데 그거를 만약에 조사 결과 증거가 나와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소액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입을 해서 사모펀드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담근 다음에 그 사모펀드를 매각을 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했다 뒤로 그게 수사 결과 나왔다 그러면 그 명백히 방금 말씀 주신 2024년도 1월 달에 입법됐죠. 자본시장법. 그다음에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그 내용을 강조하고자 첫 사례로 지금 소액 주주와 그다음에 주가 조작에 대한 엄벌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시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방시혁 의장의 하이브가. 방시혁 의장의 하이브 상장 당시에 BTS의 인기에 힘입어서 그 상장 기념 행사도 전 세계 생중계될 정도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책임의식을 강조했더군요. 들어보시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가는 13만 5천 원이었는데요. 시초가는 최고 27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빅히트는 이제 상장 주식회사로서 주주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주주 한 분 한 분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투명성, 수익성, 성장성, 그리고 사회적인 기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화재 대변인님, 지금 들으신 대로 방시혁 의장이 주주 한 분 한 분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투명성, 수익성, 상정성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네. 완전 정반대로 움직인 꼴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금융당국의 입장만 놓고 본다면 저는 그 초기 투자자들이라는 분이 사실 방시혁이라는 사람 보고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초기 투자자들이라면은 그 회사가 어떻게 갈지도 모르지만 대부분 오너가 하는 사업 방향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당분간 상장 없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른 쪽에 채널이 있다. 이거 사모펀드에 팔면 투자한 금액보다는 좀 많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방시혁 의장을 믿고 투자했던 초기 투자자들로서는 대단히 그 인간적 실망까지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곽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 예수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쉽게 현금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현금화가 쉽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것은 굉장히 법적으로 책임이 무거울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금융당국이 얘기한 게 사실이라면을 전제로 한 얘기겠죠. 자, 금융당국에서는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방시혁 의장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조금 전에 이제 곽수영 대표께서도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시범 케이스라는 말씀을 주셔서 시범 케이스에 걸릴 건들이 좀 몇 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시범 왜냐하면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이브의 브랜드 가치를 따질 때 지금 외국에서 하이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좀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를 한다면 이 건은 좀 조용하게 처리를 해서 확증이 나왔을 때 밝히는 것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과 함께 과거에 도이치뱅크, 그다음에 스위스 크레딧 은행 이 국내 증권사와 주가 조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례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외국인의 주가 조작 사례도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증시의 그 건전성,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소액주주 보호와 지배구조의 투명성, 방금 방시혁 회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수익성과 투명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투명할 수 있는 주가 조작을 엄단한다는 차원에서 사례를 좀 더 많이 금융감독원에서 만들어내고 검찰에서 조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 좀 횡평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방시혁의 하이브가 금융당국 또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지켜보겠습니다.